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1장 희기는 청간과 지지가 다름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기뻐하고 꺼리는 것, 이것이 같은 육신이라도 청간으로 들어올 때와 지지로 들어올 때 그 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희기 수 간지 구유 이 간 주천 그다음에 동이 유위 지주 지 정이 대용 그랬습니다. 자, 번역을 한번 해보면 사주 명 가운데에는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이 있다. 기뻐하는 것은 좋은 것, 꺼리는 것은 싫은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청강과 지지가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청가는 결국은 하늘이 주관해서 움직임의 행위가 있게 되고 또 지지는 땅이 주체가 돼서 고요함으로 그 쓰임을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멋진 말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그렇죠. 어, 청가는 하늘의 길을 주관하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면서 고요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지지는 음으로써 땅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땅이 움직이면 큰일 나죠. 아무것도 이 세상의 만물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사주팔자 가운데에는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오행이나 육신이라도 그러나 이제 같은 오행이나 육신이 갖추고 있거나 운에서 오더라도 천간과 지지의 쓰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간은 양으로 항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천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미래 과거를 다 넘나들 수 있고 또 새로운 망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관리 능력을 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사회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보는 곳이 바로 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천간은 그런 행위가 있지만 지지는 음으로서 항상 그 땅이기 때문에 땅이 주관하기 때문에 고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천간의 명령에 따라서 천간의 어떤 기획 관리 능력 이런 행위에 따라서 지지는 거기 그 명령에 따라서 실행하는 실무자처럼 하늘의 기운이 봄바람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꽃을 피우고 그쵸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지지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의해서 그 변화만 있을 뿐이지 스스로 어떻게 뭔가를 천간 없이 행해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천간과 지지를 이제는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차, 간주, 일이, 지장다, 위복, 위화, 안득, 불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청가는 한 가지를 위주로 하지만 그러니까는 청가는 뭐 목화토금수 오행의 한 가지 기운으로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지만은 그 얘기죠. 지지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지지는 암장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많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암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많은 것을 암장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예요? 복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되기도 한다.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함을 얻는 얻음에 있어서도 뭔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간은 한 가지 기운으로 뚜렷하게 움직이지만 지지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기운에 의해서 화도되고 복도되기 된다. 그래서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고 그런 것을 그런 편안하지 못한 것을 얻고 편안함을 얻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천간은 오행이나 육신이 한 가지 쓰임만 있으나 지지는 지장간에 암장하고 있는 오행이나 육신이 여러 개 있어서 길과 흉이 교차하여 움직인다. 그러므로 천간과 지지는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죠. 길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길이 원인이 돼서 흉이 되고 또 흉이 원인으로 인해서 흉의 원인으로 인해서 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묘한 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역 가병 유관 그다음 봉경신 즉 관살잡 이 신유 부작 차예 그랬습니다. 자,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유금 6월의 정관 유금 정관을 용신으로 한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간목일주가 유금 정관을 용신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격으로 저는 앞으로 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이제 용신인데 뭐예요? 천간에서 경금과 신금을 만나게 되면 즉 이것은 관살이 혼잡한 것과 같다. 관살 혼잡이다. 자, 이거 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자 6월에 태어났으면 이것이 월령용신 유금이 월령용신이 돼서 이것은 정관격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데 천간에 경이나 신이 이렇게 함께 드러나면 이것은 정관격의 관살 혼잡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곧 관살 혼잡이 된다. 같이 만나게 되면 그러나 신유를 만나게 되면 그러나 신유가 있다면 뭐예요? 이러한 예로 부작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6월에 이제는 간목이 6월에 태어나서 정관 용신으로서 이것이 격으로 쓰일 것인데 천간에 경신금이 드러나면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서 이제는 파격에 줄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지에 신금이 하나 더 있어서 신유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관살 혼잡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6월이 좌우묘유라고 하는 왕지의 월에서 그쵸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배합이 되면 이것은 완전한 방국으로서 그쵸 방국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혼잡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지지에 있는 것은 왕지를 기준으로 방합을 이루면 이것은 신유가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해서 천간에 경금이 나와 있으면 이거 자체가 신금이 없더라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관살혼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살혼잡으로. 그쵸? 물론 신금 하나만 딱 나와 있으면 이건 혼잡으로 안 보죠. 이거는 격국이 이제 완전히 천간으로 투관된 거니까 격으로 보지만 경신금이 함께 나와 있거나 경금 하나만 나와 있어도 6월에서는 관살혼잡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간목일주가 6월에 출생하여 정관격이 되는데 천간에 경금과 신간이 투관되면은 관살 혼잡이 되므로 격국에서는 매우 꺼린다. 그러나 지지에서는 신금과 유금을 만나면 월령의 유금을 기준으로 신금은 방합을 이루니 지지에서는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실관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신역, 신지, 왕지, 그 다음에 신좌, 신유, 그 다음에 여부, 관우, 장, 도이냐 그랬어요. 자, 이거는 자, 신금, 지지의 신금이죠. 신금 또한 천간에 또한 천간의 신금의 왕지가 되죠. 지지의 이렇게 신금은 천간의 신금 입장에서는 이제 왕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왕지이고 또 신금이 이 지지의 신금이나 유금에 앉게 되면 좌하면 그렇죠? 어, 어,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 부의 관리가 또한 뭐예요? 행정구역 도는 어떤 무슨 도 있죠? 그런 어떤 행정구역의 그쵸? 인성은 도장이니까 결재권을 손안에 가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도라고 하는 것 다시 설명하면 신금 입장에서 천간의 신금은 얘가 왕지가 되는데 그쵸?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이게 왕지가 되고 근데 신유까지 있다 이거죠. 신유까지 있으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그쵸? 부의 이 천간에 딱 하나만 드러난 이 신금 입장에서는 부의 관리가 여러 행정구역의 여러 곳의 행정구역의 결재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천간에 신금 하나 있고 지지에 있는 신금은 나쁜 걸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지지에 있는 신금은 천간의 신금에게는 왕지가 되는 거죠. 천간의 신금이 지지의 신유에 통근하고 있다면 이것은 천간의 신금이 지지의 금이라고 하는 방국에 통근하고 있는 것이니 마치 관리자가 힘이 있는 결재권을 쥐고 있는 것과 같고 여러 곳을 통섭해서 관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봉이 신즉 관범중 이이유 불작 차예 그 다음에 신좌 이유 여일 부의 섭이 군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두 개의 신금을 천간에서 두 개의 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뭐야 정관이 그죠 무겁게 거듭하여 있으니 이거는 거듭해서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쵸? 그러나 두 개의 유금은 뭐예요? 이러한 예로 이제는 논하지 않다. 여기 이러한 예에 얘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것은. 그래서 신금이 두 개의 유금에 자리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에서 그쵸? 두 곳의 군을 이렇게 통섭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천간에서 두 개의 신금을 만나면 관리자가 두 명이니 꺼리는 것이고 그러나 천간에서 하나의 신금이 지지에 두 개의 유금을 만나는 것은 천간에서 두 개의 신금을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천간의 신금이 지지에 두 개의 유금에 통근하고 있다면 하나의 관리가 두 곳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정즉 상관 이봉오 불작 차예 정동이 오정 그 다음에 차 정기 병장 그 다음에 언지 기위 제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투간되면 상관이 되는데 즉 상관이 되지만 오화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예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드러난 정화는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상관 경과를 하지만 지지에 있는 오화는 이런 예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화는 동하기 때문이고 오화는 고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정화와 기토가 그죠? 나란히 또 암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중에는 정화와 기토가 나란히 암장하고 있으니 이에 그것이 곧 뭐야 재성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는 상관 속에 오중에 그쵸 정화와 기토가 나란히 있으니 이 기토는 곧 앞으로 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성이 되기 때문에 상관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기도 하고 또한 상관생제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에 있는 오화는 상관경관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 정화가 천간에 이제 투간되면 상관경관이 되어 합격이다. 그러나 지지의 오화는 고요함으로 상관경관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천간의 정화는 움직이니 상관경관을 하고 지지의 오화는 지장간 속에 기토 재성을 암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요하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유지이, 능작, 화복자, 하야 그랬어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그러나 그쵸? 또 역시 이 지지가 화와 복을 능히 만들 수 있다는데 그것은 어찌 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 갑, 용, 유관, 봉, 오, 본미, 능상, 이우, 우, 인, 우술, 그 다음에 불격, 이위, 이자, 합의, 화동, 영능, 상의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간모일간이 정관을 이제는 용신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간목일간이 정관을 유금에 이제는 그 신금 월령을 용신으로 하는데 이 소리죠. 그러면은 오화를 만난다는 것은 오화를 만나면 본래 그쵸 상관이 미능 되지 못한다. 그쵸 상관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그쵸 유금 정관월령에 태어나서 갑오일 줄 하더라도 이것이 화급금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요하기 때문에 상관경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또 뭐야 인을 만나거나 술토를 만나게 되면 그쵸? 두 가지 위치가 사이가 없으니 그쵸? 뭐 만나거나 술을 만나 두 글자 위치가 간격이 없으니 이 두 자는 뭐예요? 합으로 두 자가 합하여 화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때는 역시 뭐야? 능이 상관이 된다. 능이 상관이다. 상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간목이 6월에 태어나서 오화가 고요하게 있을 때는 상관경관으로 논하지 않지만 지지에서 사주에서 인이 있거나 어딘가에 술토가 있으면 인술이든 인오술이든 오술이든 이렇게 삼합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중의 정화가 그렇죠. 오중의 정화가 동해서 움직여서 이것은 상관경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지가 기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 정관격이 되는데 우화를 만나면 지지는 고요하니 상관경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이나 술을 만나 간격이 없으니 그죠? 합의돼서 회합을 이루어 우화가 움직여서 이때는 상관경관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문을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차, 반, 관, 여, 값생, 신월, 오불, 제살, 회인, 회술, 이자, 청구, 이, 화동, 영능, 제살의 그랬어요. 자, 즉, 그쵸? 이것을 반대로 한번 바라보자. 반대로 한번 관해보자. 그쵸? 반대로 보면은,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간목일간이 6월이 아니고 신월에 출생했다. 그러면 아까 6월에 출생한 것은 정관원령이지만, 정관용신이지만, 신월에 출생하면 칠살이 용신이 되는 거죠. 그쵸? 칠살이 용신이 돼서 칠살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월인데 그때 이제는 오화가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의 불. 그쵸? 오화가 있어도 가보. 이게 상관이 있어도 화급금이 안 되니까. 그쵸? 제사하기에 부족하지만 만약에 인과 회합하거나 술과 회합하게 되면, 그쵸? 인호술이 이렇게 회합이 되면은 이 글자들은 뭐예요? 이 두 자가 인호나 오술이나 이 두 자가, 그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하게 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술이나 인술로서 청하게 국을 이루어서 화가 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중에 이제 정화가, 그쵸? 인오술에 의해서 오중에 정화가 동하게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쵸? 화급되어 화가 움직이게 되면 또한 능이 뭐야? 제살할 수 있지 않느냐. 그쵸? 우화가 움직이니까 우화가 화급금을 하니까 이 칠사를 상관 가살하듯이 이 칠사를 우화가 상관이 칠사를 이렇게 극해서 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보면 정관은 경관하지만 칠살은 제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이것을 다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면 봉기로 격을 삼아서 칠살격이 되는데 지지의 오화가 인목이나 술토를 만나 회합을 이루면 오화가 움직이니 지지에서 오화의 상관으로 신금칠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연필회의 유동, 그렇죠? 시정 여 간유 별야, 즉 차이 일단 여자 가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반드시 회합이 되면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쵸?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쵸? 천간과 별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별도이다. 천간과는 별도이다. 지지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쵸? 별도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서에, 그쵸? 이러한 단서에 따르면 나머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삼합의 작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삼합의 작용을. 그래서 지지는 삼합의 작용에 의해서 그 중기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인신사의 뭐 진술충미토 그다음에 좌우무효까지 다 삼합에 의해서 움직여서 있으니 움직이니 이것은 꼭